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쉽게 찔까? 같이 먹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찌는 걸까? 과일도 끊고 운동도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타고난 체질 때문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체질이 아니라 혈당과 식사 구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살이 찌는 진짜 원인과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습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살이 찌고 왜 당뇨가 오는가? 핵심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전략이 보입니다. 1-1. 당뇨는 단 음식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걸 많이 먹어서 당뇨가 온다.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 운동을 안 해서 생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당뇨의 핵심은 단 음식 자체가 아니라 혈당이 자주, 빠르게, 높게 오르는 식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탕이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패턴입니다. 밥, 빵, 면, 과일, 음료 모두 결국은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당의 형태만 다를 뿐, 몸 안에서는 전부 혈당 자극원입니다. 1-2. 혈당이 오르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음식을 먹으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됩니다.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상승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습니다. 근육과 간에 저장합니다. 남으면 지방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문제는 반복 강도입니다. 1-3.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벌어지는 일.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적당히 나옵니다. 그러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때 몸에서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지방 저장 스위치가 켜집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지방 축적도 증가합니다. 특히 복부와 내장 주변에 쌓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혈당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다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기, 단 음식 당김, 피로, 집중력 저하, 예민함. 이것이 간식 욕구의 시작입니다. 다시 먹게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경고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또 먹습니다. 그럼 다시 혈당이 오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1-4. 이것이 살찌는 구조입니다. 살이 찌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혈당 급상승 인슐린 과다, 지방 저장 혈당 급하강 허기 채섭취. 이것이 반복되면 칼로리를 많이 먹지 않아도 지방이 축적됩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호르몬 반응 구조입니다. 1-5.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 인슐린이 계속 과다 분비되면 세포는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다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음식에도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지방 저장이 더 쉬워집니다. 공복 혈당이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집니다. 1-6. 왜 복부 지방이 먼저 늘어나는가? 복부는 인슐린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합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염증 물질 증가, 인슐린 저항성 악화, 지방간 위험 증가,
혈압 상승, 즉 복부 지방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닙니다. 대사 붕괴의 신호입니다. 1-7. 살 안 찌는 체질의 진짜 정체. 살이 안 찌는 사람은 많이 먹어도 괜찮은 체질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통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혈당 변동이 적습니다. 식사 간격이 일정합니다. 단 음식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충분합니다. 결국 체질이 아니라 혈당 패턴의 차이입니다. 1-8. 전략이 나오는 지점. 여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문제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다음입니다.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인슐린 과다 분비를 줄입니다. 식사 구조를 바꿉니다. 체질을 바꾸는 것은 결국 혈당 곡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핵심 정리. 당뇨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서 인슐린이 망가집니다. 인슐린 과다는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살이 쉽게 찌는 몸이 됩니다. 체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이 혈당을 폭발시키는 식사 패턴. 당뇨로 가는 일상 습관 해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살이 찌고 혈당이 오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흔히 반복되는 혈당 폭발 패턴을 하나씩 해부합니다. 2-1. 아침 공복 땅 조합. 공복 과일 커피, 공복 바나나, 공복 토스트 달달한 라떼, 공복 시리얼. 공복 상태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때 단당류나 정제 탄수화물을 넣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특히 문제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공복에 단독 섭취하면 거의 당류에 가깝게 작용합니다. 아침에 혈당이 급상승하면 하루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혈당 급상승 인슐린 과다 23시간 후 급하기 간식 섭취 반복.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을 흔듭니다. 교정 전략. 아침에 반드시 단백질 포함. 계란, 두부, 닭가슴살, 요거트 무가당. 과일은 단백질과 함께 소량. 아침은 혈당 자극이 아니라 안정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2-2. 흰쌀밥 중심 식사. 한국 식단의 가장 큰 문제는 밥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흰쌀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은 적게 먹는 식사 구조는 사실상 탄수화물 단독 식사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밥 70% 반찬 30% 혈당 급상승 구조입니다. 교정 전략. 접시 기준으로 구성합니다. 채소 50%, 단백질 30%, 탄수화물 20%. 밥은 보조입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2-3. 면 요리 단독 섭취. 라면, 국수, 파스타, 우동. 이 조합의 공통점은 정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부족입니다. 면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국물은 염분 과다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면 단독 식사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혈당 급상승, 급하강, 폭식 충동. 교정 전략. 면을 먹는다면 단백질 추가, 계란, 닭가슴살, 고기, 채소 충분히 추가. 면 양 30% 줄이기. 면을 끊어라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2-4. 식사 후 디저트 습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조금 먹었어요. 대신 디저트는 먹었죠. 이건 혈당 이중 타격입니다.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설탕을 한 번 더 얻는 구조입니다. 이 패턴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이 습관이 치명적입니다. 교정 전략, 디저트는 주 12회로 제한, 식사 직후, 대신 식사 23시간 후 소량, 가능하면 단백질과 함께. 습관이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E-5 하루 종일 간식,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당이 내려갈 시간을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인슐린이 계속 분비됩니다. 지방을 태울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은 인슐린이 낮을 때 연소됩니다. 간식을 계속 먹으면 몸은 항상 저장 모드입니다. 교정 전략, 식사 간격 최소 45시간 유지,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인지 구분, 물 먼저 마시기, 간식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끊는 것입니다. E-6 액상당의 위험성, 음료는 특히 위험합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이온 음료,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섬유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의 정맥 주사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교정 전략, 음료는 물, 무가당 차, 커피는 무가당, 주스 대신 과일 통째로 소량. 핵심 정리, 공복 당 조합은 하루를 망칩니다. 밥 중심 식사는 혈당 중심 식사입니다. 면 단독은 롤러코스터 구조입니다. 디저트 습관은 인슐린 과부하입니다. 간식 반복은 지방 저장 모드 유지입니다. 액상당은 가장 빠른 혈당 자극원입니다. 체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들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3당뇨를 예방하는 식사 구조 4대 원칙, 혈당을 안정시키는 설계법. 이 부분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식사 방식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체질은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3-1 원칙 탄수화물은 양보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 저탄고지가 답이다. 극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비율이 중요한가?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단백질, 지방,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 차이가 인슐린 분비량을 바꿉니다. 이상적인 접시 구조, 접시 기준으로 구성합니다. 채소 50%, 단백질 30%, 탄수화물 20%. 이 비율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밥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밥이 중심이 되는 순간 혈당이 중심이 됩니다. 실제 예시, 밥 23반찬 조금, 탄수화물 중심 식사, 채소 많이 고기 적당 밥 반 공기, 혈당 안정 식사. 단순해 보이지만 이 차이가 10년 후 건강을 나눕니다. 3-2 원칙 식사 순서가 혈당을 바꿉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단백질과 섬유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즉,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 폭이 줄어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순서,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예시, 고기 한두 점 채소밥.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작은 습관 같지만 인슐린 부담을 장기적으로 줄입니다. 3-3 원칙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상승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쌀, 흰빵, 설탕 음료, 과자, 케이크, 액상과당. 이것은 혈당 폭탄입니다. 통곡물은 괜찮은가? 현미, 잡곡, 통밀은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결국 오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실천 전략, 흰쌀 잡곡 혼합, 흰빵 통밀, 음료물, 과자 견과류 소량.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속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3-4 원칙 식사 간격을 확보하십시오. 이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식이 문제입니다. 혈당이 내려갈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됩니다. 지방은 인슐린이 낮을 때 연소됩니다. 계속 먹으면 몸은 항상 저장 모드입니다. 최소 식사 간격 45시간 유지. 공복을 두려워하지 않기. 진짜 배고픔인지 습관인지 구분. 간헐적 단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3-5 4대 원칙을 동시에 적용하면 생기는 변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면 다음 변화가 나타납니다. 폭식 욕구 감소, 단 음식 갈망 감소, 복부지방 감소, 에너지 안정, 식욕 조절 능력 회복, 체질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핵심 정리,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바꿉니다. 식사 순서가 혈당을 바꿉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속도가 문제입니다. 간식은 인슐린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당뇨 예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당뇨 예방 관점에서 완전 해부. 과일은 건강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과일은 위험합니까?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뇨 예방은 어렵습니다. 4-1 과일의 진짜 정체. 과일에는 다음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 포도당,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물질. 문제는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과일은 자연식이지만 결국 당을 포함한 탄수화물입니다. 몸은 과일을 먹어도 당으로 인식합니다. 4-2 왜 공복 과일이 문제인가? 공복 상태는 흡수가 빠릅니다. 이때 과일을 단독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특히 다음 과일은 혈당 상승 폭이 큽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수박, 파인애플, 공복 과일 커피. 이 조합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23시간 후 강한 허기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과일을 먹고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4-3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칙 단백질과 함께 먹습니다. 예, 사과 견과류, 베리류 무가당 요거트, 키위 삶은 계란. 단백질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원칙 식사 대용이 아니라 식사 일부로 먹습니다. 과일 단독 섭취는 피합니다. 식사 후 디저트처럼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중간에 소량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칙량을 제한합니다. 하루 1회, 소량. 예, 사과 반개, 키위 1개, 블루베리 1줌.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무제한 건강식은 아닙니다. 4-4 과일 주스는 왜 위험한가? 과일을 갈거나 짜면 섬유질 구조가 파괴됩니다.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주스는 거의 액상당과 같습니다. 특히 다음은 피해야 합니다. 과일 주스, 스무디 당 첨가, 착즙 음료. 과일은 씹어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4-5 당뇨 위험군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면 다음 전략을 권합니다. 베리류 위주 선택, 고당도 과일 최소화, 식후 1시간 혈당 체크, 과일은 하루 1회 이하, 혈당을 모니터링하면 자신에게 맞는 과일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4-6 과일과 체질의 관계. 살 안 찌는 사람은 과일을 먹어도 괜찮은 체질이 아니라 과일을 구조 안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먹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식단이 안정적입니다. 결국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식사 전체 구조입니다. 핵심 정리. 과일은 자연식이지만 당입니다. 공복 과일은 혈당 급상승을 유발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소량 섭취가 기본입니다. 과일 주스는 가장 위험합니다. 체질은 과일이 아니라 패턴이 만듭니다. 다음 단계는 마지막입니다. 5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장기 전략과 실제 적용 로드맵. 이제 체질을 바꾸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살 안 찌는 체질 만드는 장기 전략. 이론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단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패턴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리가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5-1 체질의 진짜 의미. 사람들이 말하는 체질은 보통 이런 겁니다. 많이 먹어도 안 찐다. 금방 배부르다. 단 음식이 당기지 않는다. 식욕 기복이 없다. 이건 유전자보다 혈당 안정성 인슐린 민감도 생활 리듬의 결과입니다. 5-2 1단계 혈당 롤러코스터 끊기 24주. 가장 먼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혈당 급상승을 줄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복 당류 섭취 금지, 흰 밀가루 최소화, 액상 당류 완전 중단, 과일 단독 섭취 중단, 단백질 우선 식사. 이 24주가 가장 힘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식욕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5-3 2단계 근육을 늘립니다. 체질의 핵심. 근육은 당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처리가 쉬워집니다. 운동 원칙.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 하체 중심. 점진적 과부하. 걷기만으로는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육이 늘어야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5-4 3단계 수면을 구조화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6시간 미만 수면을 지속하면 식욕 호르몬이 교란됩니다. 원칙. 최소 7시간. 취침 시간 고정. 자기 전 당류 금지. 자기 전 스마트폰 최소화. 수면은 체질의 숨은 조절 장치입니다. 5-5 4단계 완벽을 버립니다. 체질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폭식 죄책감 극단적 제한 재폭식. 이 루프입니다. 한 끼 흔들려도 다음 끼니를 정상화하십시오. 보상 금식은 금지입니다. 5-6 현실적인 12주 로드맵. 14주. 혈당 안정. 당 섭취 구조 개선. 가벼운 근력 시작. 58주. 근력 운동 강도 상승. 단백질 섭취 안정화. 식욕 안정 체감 시작. 912주.
체중보다 체지방률 확인, 허기 패턴 변화인지, 폭식 욕구 감소 경험. 이 시점부터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유지 상태로 바뀝니다. 핵심 요약: 체질은 패턴의 결과입니다. 혈당 안정이 첫 단추입니다. 근육이 체질을 바꿉니다. 수면은 필수입니다. 완벽주의는 버리십시오.